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예상되는 형량은 적어도 7년에서 뭐 한 10년. 취재는 끝났다. 이제는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판 4판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주요 사안들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는 이승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2판 4판 출연 이후 좀 달라진 게 좀 있나요? 예. 주변에서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영상을 봤다 뭐 이렇게 전화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MC몽 사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쟁점도 좀 많아가지고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희 씨가 구속 적부심 뭐 신청한다고 하는데 된다고 보세요? 구속적부심은요, 저희 의뢰인한테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변호사 입장에서야 수임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지만 변호사 양심상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데 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잖아요. 구속적부심은요,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뭔가 위법하게 진짜 잘못돼서 발부되든지 아니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달라진 사정,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지만 영장을 발부했다가 며칠 만에 사실상 이제 같은 재판부 옆에 있는 판사가 그 영장 잘못됐어 이렇게 적부심사에서 판결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변호사니까 0%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0.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슬픈 사안이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어가게 되면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게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속적부심사 해달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보석 청구도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해달라. 한번 구속되시면. 그리고 이제 재판 중에는 보석해달라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견디기가 영 힘든 게 아니거든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안은 바로 이제 MC몽 사태 2라운드 배수의 진입니다. 정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진짜 끝이야! 라면서 진짜 배수의 진을 쳤거든요. 정말 서로의 저격과 디스가 장난 아닌데 바로 차가운 회장과 MC몽 측 그리고 PD 수첩 간의 혈전입니다. 이 사안 지난번에 좀 다뤄봤는데 변호사님 좀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나요? MC몽 씨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요. 뭐 드러났던 증거들도 뭔가 다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뭐 반대되는 측의 논리는 MC몽의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해명이나 뭐 해명하는 방송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는 뭐 좀 더 취재해보니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요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D 수첩 측에서 MC몽 씨의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본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회사 돈을 이용해서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이후 MC몽 씨가 5월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PD 수첩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차준영 회장 측에서 오염된 제보자들을 제공해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PD수첩 PD가 미국의 한 식당에서 오염된 제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모의를 했다. 심지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네 번째, 나는 절대로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방송국 놈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PD수첩 역시 5월 29일과 30일 그리고 6월 1일 4일 동안 걸쳐 예고편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양한 방송들 봤거든요. 근데 MC몽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PD가 이렇게 지켜보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PD수첩 입장에서도 최후의 결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PD수첩 측에서 공개한 예고편 영상에는 아티스트는 미정산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차 회장이 MC몽에게 몇백억을 줬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특히나 직접 PD수첩 제작진을 찾아간 차 회장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부 선공개 영상에는 취재진을 피하는 MC몽 씨의 모습과 김경희 PD, 김지훈 PD, 박가영 PD 등의 실명을 언급하는 MC몽 씨의 모습,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MC몽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MBC 법인카드로 실제로 결제하는 내역까지 그리고 영수증까지 공개를 하면서 MC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맞불을 놨던 겁니다.
심지어는 한인의 한 식당에게 MC몽 씨 도박 많이 해요? 라고 물었고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직원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강대강 절대 이 방송 나가면 안 돼! 라는 입장과 그게 뭐 우리가 확인 다 했으니까 한번 봐! 라는 PD수첩의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배수의 진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뭐 양측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뭐 제가 뭐 사실관계나 방송까지 아직 본 건 아니지만 양쪽 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뭔가 확실한 자료나 아니면 증거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방송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가운 회장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방송금지 가처분이 잘 인용이 되는 편인가요?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사안은 사실은 좀 확률은 적은 편이고요. 일단은 금지 가처분이 인정이 되려고 하면은 뭐 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아니면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즉 이게 뭔가 허위나 뭐 문제가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인지 제가 봤을 때 현재 사안 자체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긴급성이야 당연히 방송이 임박했으니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필요성 측면에서도 뭔가 지금에 있는 MC몽 씨의 주장만으로 방송 자체가 금지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가운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2차례에 걸쳐서 PD수첩 취재진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단순히 미팅 자리였고 두 번째가 정식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미팅 장소에서의 촬영을 동의 없이 했고 그 내용을 심지어 선공개 영상을 통해 내보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경우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대화자 간의 뭐 대화를 일방 당사자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통신비밀법이나 이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폰을 사시면 통화 녹음 기능이 원래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을 사면 통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미국의 법제의 차이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일방 당사자만의 동의만으로도 뭐 통화 내용을 녹음 내지는 공개할 수 있으니까 갤럭시에서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법률이 틀린데 일부 주에서는 양 당사자 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무단 촬영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촬영을 한 것으로 모자라 선공개를 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형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고요. 민사적으로는 초상권이나 뭐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인터뷰나 아니면 뭐 일방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들은 많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자체가 사실은 좀 드물고 우리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크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요. 그 정도의 뭐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 방송국 놈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MC몽 씨의 경우에는 이제 악의적인 제보자들로 인해서 제보가 오염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기에는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라스베이거스까지 넘어가서 현장 취재를 하거나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방어 논리가 좀 성립이 되나요? 가처분에서는요. 일단은 일어날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짧은 기간에 판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방송 자체가 진짜로 조작된 거다. 내지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이어서 대중에게 공개할 성격 자체가 아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는 입증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MC몽 씨가 이거 입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번 사안이 본질이 120억 가지고 도박했냐 안 했냐인데 사실 이제 MC몽 씨 측에서는 이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선공개된 영상에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식당에서 취재진이 MC몽 씨 도박 많이 해요? 라고 묻는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현지 식당 한국인이시거든요. 물론 교포시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몰래 촬영해서 내보내는 게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법 변호사니까 뭐 미국법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설사 미국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한국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미국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뭐 형사적인 판단을 하거나 민사적인 판단까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처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러면 MC몽이 횡령을 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이 방송 자체가 뭔가 조작됐다.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려운데 뭔가 이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자꾸 변죽만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10% 내외입니까? 금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한 5%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된다. 그럼 PD수첩 입장에서는 개망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도 PD수첩 측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취재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PD수첩에서 MC 몽씨의 집까지 찾아갔고 반론 주겠다, 입장 달라라고 반박도 다 받았고, 심지어는 라스베이거스까지 날아가서 현장 관계자들을 만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PD수첩에서 상당히 취재를 밀도 있게 했다라고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 MC 몽씨가 본인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PD수첩 PD들 상대로 중국 레스토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모의를 했다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PD수첩 PD들은 당시에 그 영수증과 영상까지, 저 깜짝 놀랐어요.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을 펼쳤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언론인도 적용 대상이 되죠. 일명 김영란법 대상이에요. PD수첩 관계자들도 이번 사안 취재하면서 엄청 조심했나 봅니다. 보통 막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텐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분명하게 결재 내역이 있죠. 그러니까 MC몽이 주장하는 게 허위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고의를 가지고 뭐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의견 표명에 불과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네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한 거 아니야? 너네 밥값 냈어? 이렇게 묻는 거에 불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제 생각에는 MC몽이 허위사실 유포죄가 해당할 건 같진 않는데, 일단은 이 사안의 본질적인 뭐 횡령 안 했다, 도박 안 했다가 아니라 너네 이 취재 과정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너무 궁색한 뭔가 접근, 어프로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명예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86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안의 본질은 사실 120억 원대에 달하는 회사 돈을 가지고 해외 원정 도박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MC몽 씨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2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가지고 유용해서 도박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으실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거고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은요. 근데 횡령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서 좀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횡령 액수가 100억 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정도의 처벌이냐면, 살인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뭔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잘못을 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100억 원을 회사 돈을 그대로 횡령해서, 사실 도박하기 위해서 횡령했다고 하는 건 경영 판단이나 이런 여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예상되는 형량은 적어도 7년에서 한 10년 이 정도 사이는 될 겁니다. 구속은 너무 당연하고 이제 5년 이상인데 5년이냐 7년이냐 그 이상이냐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예, 양형으로는 아마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인데 양형으로는 MC몽 씨의 재반 사정 봤을 때는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죄질이 좀 안 좋다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유죄라면요. 네, 유죄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사안으로 MC몽 씨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 허위라는 입증이 좀 되거든요. 이런 경우 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무상 횡령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범행 후의 정상도 양형 조건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만약에 유죄라면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브 방송 나와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변죽을 울리면서 자꾸 비방하고 이런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 당연히 양형을 계속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PD수첩 입장에서는 MC몽 씨뿐만 아니라 차가원 회장이 함께 도박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차가원 회장 측은 아니 무슨 소리냐, 다 제작비를 썼다, 아이돌 그룹 제작하고 여러 가지 다 비용을 썼던 내용이다 라고 반박을 좀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 조금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MC몽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내 이사긴 하지만 프로듀서이자 소속 연예인 측면이고, 차가원 회장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이자 대표인데 처벌 수위가 좀 양측에 달라질 수가 있나요? 만약 이 120억 원정 도박이 진짜란 가정하에. 진짜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범하고 종범하고 이렇게 나뉠 텐데요. MC몽이 자기가 사내이사는 직함뿐이다, 자기는 아티스타, 이런 건 일종의 양형에 대한 변론 전략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포지션을 낮게 설정하는 게 좋고요. 차가원 회장이 만약에 이 범죄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높게 설정하는 게 좋지요. 근데 차가원 회장하고 MC몽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에 대한 증언이나 아니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판에서 판결이 나겠죠. 기소가 된다면요. 좀 선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좀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 PD수첩은 회계사를 직접 불러서 하나하나 회계장부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인 계좌로 7억 원이 들어오면 다음날 차관 회장의 계좌로 8억 원이 빠져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쪽 부분이 전문 분야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전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뭐 사실은 회사의 계좌하고 개인의 계좌,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를 요새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도 충분히 나오겠지만 큰 그룹의 회장님들도 그렇게 계좌를 섞어 썼다가 구속되시고 그러거든요. 이 사안 역시 계좌를 자세히 따져본다 그러면 횡령 내역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서 빅플래닛 메이드는 급여 미지급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 4개월 월급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양측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차가운 회장 측에서는 이거 경영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허위 저격을 당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반대쪽에서는 이게 애초에 경영 문제 아니냐. 이 수억 원의 빚과 해외 원정 도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급여 미지급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책임 소재를 좀 누구에게 있다고 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뭐 결국은 횡령이 있었느냐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조만간 누구에 의해서든 고발 또는 고소 뭐 내지는 인지 뭐 조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여를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여러 피해자들 아니면 뭐 채권자들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PD수첩의 주장과 같이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120억이나 되는 자금을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횡령을 했다. 그리고 정말 이 자금으로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 회사 직원이라 그러면 절대로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용서 못하시죠? 제가 보니까 변호사님 용서를 쉽게 하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 결과적으로 좀 보면은 이번 사안이 거액의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해외 원정 도박, 급여 미지급 이런 문제들이 다 결부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본다면 사실 죄질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5년은 기본으로 나올 것 같고. 뭐 일단은 뭐 MC몽하고 뭐 이 차가운 회장하고의 관계가 좀 다를 텐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혐의는 120억에 대한 횡령이죠. 업무상 횡령 금액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요 용도가 도박이라는 거가 양형이 안 좋을 겁니다. 뭐 상습 도박죄는 사실은 원래 그것만 따로 처벌한다고 그러면 실형이 나오기는 사실은 어려운 범죄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임금 미지급 같은 경우는 실형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임금을 지불하게만 하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은 횡령이고요. 이 돈을 횡령해서 그걸 도박에 써서 그 회사를 망하게 하고 그 회사의 임직원에게 월급을 안 줬다. 이거 제가 담당 판사였으면 매우 엄벌할 겁니다. 저라면 10년 이상 징역형은 처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그 빅플래닛 메이드 측에서도 사기 혐의로 또다시 추가 고소를 당해서 그 금액이 무려 300억 원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총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MC몽 씨의 라이브 방송을 오히려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본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쥐도 구석에 물리면 문다고 마지막 그렇게 한번 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MC몽 씨의 입장에서는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C몽 씨의 주장대로 나는 회사 돈으로 하지 않았다. 해외 원정 도박을 했지만 내 돈으로 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MC몽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듯이 성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잘 분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서 도박을 한 거는 본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죠. 다만 이제 그 돈의 성격의 문제인데 그 돈이 설령 만약에 회사 돈이었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이 회사 돈인지 몰랐다. 그냥 회장이 준 돈, 자기 개인 돈이라고 해서 준 거 받아가지고 선의로 받은 돈으로 도박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변명을 할 수 없을 거고요. 자기는 사내이사는 직함만 올려놓은 거지. 나는 아티스트고 오히려 나도 정상금 못 받았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120억 원대 회사 돈을 도박으로 유용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런 내용들이 회계 장부를 통해서 입증이 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어요. 특히나 차가운 회장 측에서는
이미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이 더 쉽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규모 회사에서 이게 드러날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너십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라 뭐 일반 주주들이 사실은 참견하는 것도 없고 뭐 외부 감사가 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회사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장부를 조금만 꼼꼼히 살펴본다 그러면 뭐 이런 횡령의 정황들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 횡령할 때 밖에서 7억 원이 들어갔는데 회장 계좌로 8억 원 그냥 냅다 빼버리는 회사 없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너무 허술한데?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요. 아마 횡령된 자금의 흐름 정도는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거고요. 장부나 아니면 이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도박을 어떻게 했냐. 외환을 국내에 있는 돈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치기의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치기를 어느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까지 밝혀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은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어서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공범들의 이 형량을 정할 때는 누가 주범이냐 종범이냐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처벌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재판을 하다 보면 무슨 의형제처럼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법정에 오면은 서로 다시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겨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살거든요. 아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내용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그렇게 괴로우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제일 인생에서 놀랐던 때 중에 하나가요. 사실 이렇게 교도소나 구치소를 직접 가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검찰 교수님이 견학을 한번 가자고 해서 같이 안양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교도소거든요.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안양교도소 정문 들어가는데 철문도 있고 들어가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정말 놀란 거는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은 단순히 가두는 게 아니라요. 가둬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특히 여름에 가면은 더더욱 괴로울 텐데 아무쪼록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 실체가 나온 건 없습니다. PD수첩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팩트를 조목조목 짚어서 추후에도 시청자분들이 깔끔하게 이해하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약 몇 년 정도 진행될까요? 뭐 수사하고 재판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텐데요. 아마 이게 영장이 나와서 구속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구속재판이 되더라도 만약에 실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된다 그러면 피의자가 된